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지난해 8월 초에 중국 방문했었는데요. 그때 이제 중국의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또 아쉽다 싶은 게 그중에 어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. 지금 한 2000년 동안 한중 관계가 이어오면서 지난 92년 수교 이후 지금 24년간이 가장 한중 관계가 좋은 시기였다. 그런데 이 사드 배치가 진행이 된다면 아마 최악의 관계로 갈 것 같다.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빠른 결정 이런 것보다는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게 좋겠다. 그 얘기가 지금도 참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.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. 어제 저도 황교안 총리를 만났는데 마치 그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어쩌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그야말로 180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? 제가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사드 배치가 지금 서두르는 것 같으니까, 그리고 그건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정치권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도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 있다. 좀 늦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. 그랬더니 그때 그런 대답을 해요. 이게 서두르는 게 아니다.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. 2년 전부터 준비해왔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우선 어제는 그냥 한번 보는 걸로 일단 족하고,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. 이 정부 그 대행 정부와 그 관계를 하려면 참 큰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중국의 학자들, 주로 이제 공산당 판구연구소라고 거기 공산당 관계하는 학자들인데, 이 사람들 얘기가 이미 만약에 사드 배치가 진행되면 중국에는 이미 그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있다.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한 걸 지금 되짚어 보면 이걸 우리는 지금 경제 보복이라고 그러는데, 저는 그거보다는 대응이다. 우리 한국이 그 미국과 함께 사드 배치한 부분에 대한 어떤 중국의 대응이다.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단계별로 대응을 하겠지만 마지막 단계는 아마 북한과의 혈맹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. 그쯤 되면 이건 굉장히 이제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관계가 된다. 그 사람들이 그래요. 당신들도 사드가 북한 핵 때문에 온 거 아닌 줄 알지요?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건 중국과 한국을 포함해서 이 아시아권을 어렵게 하는 거다. 그 사람들은 그래요. 이건 그 사드 배치가 진행되는 순간 일단 MD에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. 그래서 한미일과 북중러 전선이 새로 생기는 거다. 그럴 경우에 어느 나라가 가장 이득을 보겠는가? 일본일 것이다. 그리고 그 다음에 북한일 것이고. 왜 그 남의 나라들 그렇게 이득을 보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느냐. 그런 얘기였습니다. 어제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의원님 중에 황교안 대행한테 그동안의 피해 사례를 좀 조사한 게 있느냐. 조사 중이다. 언제 발표하겠느냐. 하여튼 발표하겠다. 그래서 언제 발표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못해요. 아직도 어떤 피해 사례도 조사된 바도 없고 아마 계획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배치만 하겠다. 그리고 이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놔두겠다는 건데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. 사드를 찬성해서 지금 배치하려는 이 정부 있지만 그 사드에 반대하는 다른 정치 세력도 있지 않겠느냐. 그리고 이번에는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 다음 정권에게 적어도 중국과 미국을 설득하거나 중국과 미국과 대화해서 중국이나 미국이 서로 섭섭지 않게 할 수 있는 한국의 정책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. 제발 좀 서두르지 말고 우리 요구대로 중지를 좀 해달라 이제 그런 건데, 아무튼
지금 현 정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앞에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가 작년에 받았던 그 감각으로는 중국의 공식적인 대응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야말로 그 비공식적인 민간 차원의 대응이 지금 시작된 거고, 만약에 중국의 대응이 시작되면 이건 거의 재앙 수준이 되지 않을까. 지난 1992년부터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그 무역량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챙겨봤습니다. 그동안에 24년 동안 한중 무역에서 한국의 흑자액이 5,284억 달러입니다. 총 무역량 중에서 전체 무역량 중에서 이제 5,200억 달러가 우리 한국이 흑자를 보냈는데, 중국과 흑자액, 그러니까 중국과 흑자액이 5,200억 달러고 총 흑자액은 5,300억 달러입니다. 그러니까 24년 동안 중국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100억 달러 정도 무역 흑자를 본 케이스가 되고, 거기에다 홍콩과 중국을 합하면 9,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흑자를 본 겁니다. 근데 홍콩과 중국을 합한 그 흑자액을 우리 24년간 본 흑자액을 빼면 거의 3,800억 달러 적자 국가가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무역이니 무슨 연애, 한류니 이런 그 개별적인 어떤 무역 적자, 흑자, 이익, 손해를 따질 때가 아니다. 지금 그 중국 어떤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기 시작하면,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지면, 이건 앞으로 아까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20년, 30년 후에 G2가 아니라 G1이 될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우리는 아주 속된 말로 찍힌다. 마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을 우리가 대해왔던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다. 그 경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료가 있었더라면 제가 좀 그걸 가지고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런 총괄적인 무역 부분이랄지 아니면 안보, 예컨대 이제 어떤 한미일과 북중로의 관계가 될 경우 그런 어떤 큰 재앙이 지금 좀 그런 거라도 좀 막아야 되겠다. 사실 그동안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때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같이 했습니다. 그렇지만 북중러가 한 어떤 안보 전선을 만들 경우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제재를 하겠다는데 동의해 줄 리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물론 이 정부 이제 49일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정부에서 사드 배치 그 과정을 좀 전면 중단해야 되고, 그리고 민간 차원이건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중국과 미국 쪽과 계속 어떤 보이지 않는 대화라도 해야 된다.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나마 지금의 어떤 급박하게 어떤 무너져가는 관계들을 다음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민간 세력이나 정치권에서 그걸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비상시국이라고 할 수도 있죠. 엄중한 시기입니다. 이 시기에 우리도 비상
어떤 체제로 우리 국회가 이런 문제에 좀 개입을 해서 국회에서 뭔가 좀 무거운 목소리를 내서 이 대행 정부에게 더 이상 어떤 그 안보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더 이상 손대지 말아달라, 이런 그 의사 표시를 꼭 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소병문